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3, 4학년이 되면 이제 슬슬 보호자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다행히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교사 말은 듣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사실 2학년 때부터 어린이들은 보호자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가? 놀라셨죠? 이게 이런 겁니다. 어린이는 보호자를 지금까지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어린이의 삶은 어른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의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부모님, 보호자가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고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를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회의예요. 그러면 보호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학교에서 이상한 거라도 배웠나?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친구들, 여러 선생님들, 친구의 보호자들. 그러면서 내 보호자가 어떤지 보게 돼요. 그전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비슷했는데 그때는 왜 안 그랬나 싶으실 거예요. 그때 너무 어렸어요. 봐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보호자 품 안에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양육의 최종 목표는 뭐다? 자녀의 독립입니다. 언제나 내 품 안의 세상이 전부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 조작계의 원망이 들어갔다면 교사와 보호자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 공부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공부를 교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보호자는 좀 컸다 싶으니까 점점 손을 떼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는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만나요. 그런데 교사는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공적 공간이 갖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 보호자의 말은 그전처럼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고 그나마 교사 말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애가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에이구, 아닙니다. 초기 사춘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진짜 사춘기는 성호르몬에 따른 신체 변화와 함께 인지 발달이 같이 와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대답도 하나씩 늘어가고요. 하지만 불평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예요. 보호자나 교사가 아무리 친구 같은 품성을 가지고 민주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앞에서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인정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어른으로 말입니다. 저도 꼰대라고 불리기 싫습니다. 다음 세대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하지만 좋은 말만 듣겠다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싫은 소리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해야 할 역할은 해야죠. 잠깐 악역이라도 어른으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꼰대 같은 어른이 필요하대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권위를 가집시다. 권위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닦아서라도 인정받을 만한 권위를 가집시다. 이제는 사소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는 어떻게 하든 지키게 지치지 않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중에서 귀가 시간하고 휴대폰 사용은 주도권을 빼앗기시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하시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더 어렵다는 것. 3, 4학년 시기는 자기를 알아가는 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봐서 단순하고 편할 때는 이제 끝입니다. 만약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보는 경험을 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시기가 그런 때입니다. 낯설고도 낯익은 존재를 거울 밖에서 바라보는 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런 내 모습, 내 생각을 남들이 알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비밀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른에게서 한 걸음 떨어지죠. 그게 반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애는 제 말은 안 듣고 선생님 말만 들어요. 밖에서는 세상 착한 애처럼 굴고 집에만 오면 저한테만 난리예요. 정상입니다. 그걸 어른 말로 사회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라도 착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 이게 거꾸로라면 정말 보호자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어린이한테 할 말은 아닌데요. 역광이라고 불리는 어린이가 있었대요. 만 10살도 안 되는 4학년 어린이가 친구들한텐 잔인하게 굴고 교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 놀고, 신이시여, 제가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이 어린이를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어린이였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근처 마트에서 보호자와 함께 있는 이 어린이를 만났대요. 다른 모습이더랍니다. 보호자 말을 웃으면서 듣고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카트에 담고 카트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린이는 보호자 말 하나하나에 째깍째깍 반응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요. 이럴 수가, 대단하다. 나도 저런 딸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관심이 가니 한참을 보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호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보고요. 어린이에게 칭찬 한마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보호자는 딸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사가 말을 해도 주변에서 조언을 해도 아마 믿지 못할걸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 어린이는 보호자 앞에서는 긴장하고 밖에 나와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서도 안 그러면 좋겠지만 집에서는 난리치고 밖에서는 가식적이야 싶을 정도가 되어서 억울하시다면 이게 바뀌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되면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곧 교사들도 그럴 때를 맞이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고학년이 되면 내 품을 파고들던 꼬맹이들이 지들끼리 논다고 저를 내버려 둡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텔레 하고 달려오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옆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척을 느끼고 이렇게 쳐다봐도 왜요? 뭐요? 놀아줘요? 눈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보호자에서 떨어져 나가 어린이는 또래를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발달이 좀 빠른 여학생들은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단순하게 아닌데 우리 편, 남의 편 하고 가르고 은근히 신경전도 합니다. 초등학교 기간 내내 이러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시기를 지내야 세련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디 너무 상처 주지 않기를, 너무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어린이들 주변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개입을 해야 해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해. 친구 관계는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힘들기도 해. 둘 다 겪어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가 너하고 안 놀고 다른 친구하고 논다고? 속상하겠다. 쓸쓸하기도 할 거고. 그런데 그 마음도 견딜 줄 알아야 해. 인생이 말이야, 행복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그런 적 없었어? 그럴 땐 친구가 어떻게 해주기 바랬어? 그래, 기다려주기 바랬지? 그럼 네가 바란 거 친구한테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너한테 해주기 기다리는 거야. 이제 놀이 얘기를 해볼까요? 놀이도 제법 규칙 있는 걸 재밌어 합니다.
달리기만 하는 걸로 이제 그전만큼 재밌지 않아요. 얼음땡 놀이를 하다가 경찰과 도둑으로 나누어서 구름 사다리를 타기도 하고요. 보드게임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순발력을 키우기도 하죠. 피구와 축구도 점점 인기가 높아집니다. 드디어 놀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인기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저희 어릴 때도 언니 오빠 노는 거 이렇게 지켜보다가 놀이를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깍두기로 한 번씩 뛰면서 놀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이 시기의 어린이들도 5, 6학년 놀이를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어 해요. 정교 어린이에서 해마다 나오는 안건이 자기들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6학년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차지하겠다고 점심을 마시듯이 먹습니다. 동생들이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운동장에서 마주치면 저희도 축구할 거예요 말할 배짱도 없고요. 그러니 민주주의 대의적 협의기구인 정교어린이회에 당당하게 의견을 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6학년들은 자기들은 4학년 때 6학년 되기를 기다렸는데 요즘 4학년은 건방지다 불평을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회의에 나왔고 정당한 요구이니 타협을 해야죠.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될지 늘 흥미진진하게 보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피구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저 맨몸으로 놀 때보다 공 하나 가지고 규칙을 따져서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배드민턴도 칩니다. 제법 상대가 된다니까요. 가족들과 공원에 나가 공을 던지고 바다도 보시고요. 바람이 좀 쉬는 날이면 배드민턴도 한번 쳐보세요. 어른은 운동이 되고요. 어린이는 기능을 익혀서 친구들한테 뽐낼 수도 있습니다. 단, 등산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음에 만나요.